직업이라는 것은 장애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좀 더 사람답게 살고 어떤 영적인 활동을 추구하려면은 적어도 어떤 의미 있는 사회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국가의 어떤 보조가 따라오는 이런 모델이 좋다고 할 때일이죠. 그래서 하버드 연구는 이 사회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것이죠. 평균 수명 길더라는 것이죠. 또 그런 의미는 이런 좋은 사회관계라는 것은 친밀도가 높은 인간관계. 그러니까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게 되고 성의생활이 대부분이 직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취직이 어려운 이유는 장애 그 자체보다는 고용주의 어떤 부정적 편견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어떤 편견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 문제 해결은 뭐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그 사회 태도라든지 의식의 문제 또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거 참 우리나라가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도 볼 수 있듯이 민간 기업이 지금은 제일 낫는 거죠. 그 위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그래도 의무를 보도는 그런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태도라든지 또는 물리적 환경의 미비, 여기도 예를 들면 저런 경사로가 없다면 휠체어 장애인들이 연단에 나와서 강사를 활동하기 어려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그 비추어주는 이런 그 거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무력감이라든지 우울, 또 그도 반복된 실패로 인한 좌절감, 또 불안, 이런 심리적 그 증상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능력 있는 장애인은 이렇게 공간에 갇혀 놓는다든지 그 사람들의 직업 능력이 개발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직업재활,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는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 장애인 개인에 맞는 선호라든지 적성 흥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특성에 맞는 이런 직업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지 체계라든지 또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본인 스스로 어떤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이런 차별이라든지 고용상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학대 현상이라는 것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렵다. 그 이동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직장을 고려하는 최우선 순위가 거의 거리라든지 이런 통근의 문제가 제일 큰 그런 심각성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 상태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노동법에서 노동법에서 정한 그런 시간을 채우기가 힘든다든지 또 통증이라든지 이런 다른 의료적인 문제를 인해서 지속적인 정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또 이런 사례들은 장애인들의 평균 의료비가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특히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서 입원 일수가 훨씬 많고 또 정기검진률에 있어서 열악하다, 이런 것은 직장 생활 유지에 필요한 그런 의료 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이 필수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중증장애인이 그 가난한 경우에 이 취약계층의 이런 근로활동이라는 것은 삶의 만족뿐만 아니라 어떤 그 빈부격차라든지 사회적 모순이라든지 또는 느린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거시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만들어내는 일은 국가를 선진화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좀 더 살기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집에서 홈바운드 돼서 일한다니까 커뮤니팅이 없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텔레커뮤니팅이라는 게 원격으로 주택하는 그런 직장이라는 것이죠. 재택근무는 자연스러운 노동 인력의 흡수라든지 또 신상품이라든지 서비스 제공 이런 것을 더욱 확대시키고 경제 발전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그런 문제로 정보 제공이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와이파이 비용이 못 된다든지 또는 좋은 모바일 기기를 확보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또는 월세를 못한다든지 월요금을 내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 근로유인으로 변하고 있다. 근로유인이라는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생계비를 대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런 직업 기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더 가미돼야 한다고 볼 때는
복지 그냥 무조건적 복지보다는 근로유연적인 그런 복지를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 모든 노동시장이라든지 직업시장들이 컴퓨터 기술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 기술, 또 특히 대인관계라든지 빅데이터와 같은 분석 기술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사업 영역이 직업이 늘어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 기술 변화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들을 창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또 장애인을 포함하는 여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고용 관련 기술은 뭐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 기술, 요즘은 뭐 증거 기술이라든지 또는 VR의 기술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직업적인 검사 영역 또 상담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장애인의 직업 재활은 우리가 전문 인력 양성에 좀 부족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4차 혁명이 우리의 앞으로 노동시장이나 직업시장을 바꿔놓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그 IoT라든지 AI 또는 혁신 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직업 시장을 변화들은 장애인에게 새로운 직업의 가능성도 열어지지만 장애인이 직업적으로 더 가다놓고 어렵게 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 스스로 이제 동기부여돼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자기의 에너지를 바르게 잘 쓸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국가라든지 전문가들이 역할이 커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볼 때 직업은 틀림없이 장애인의 영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시키는 하나의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또 소득을 얻기 위한 자기 부양의 수단으로서 재택근무가 가지는 뭐 가능성은 무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영역이 앞서갈 때 장애인 재택근무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유용한 그런 대안들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은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또는 교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협업할 때 쓰기 위한 하나의 기금 획득을 한 10조 가량을 유보하고 있어요. 그런 자금을 이런 민간간 영역에 이렇게 풀어나간다면은 이런 재택근무뿐만 아니라 충분히 많은 중증장애인들의 어떤 직업 활동을 새로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자원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많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총장님이신 서인환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를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토론을 이제 하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잘 모르는 거는 재택근무는 아직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게 비중 있게 달아주지도 않았는데 토론자들이 이 토론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나 이게 좀 궁금합니다. 재택근무를 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시는 거니까 직업재활 애착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화명균 부장님이 동원을 하시는 팬클럽인가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쨌든 와주셔서 고맙고 그 다음에 재민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재민이 저는 GM의 그 약자는 재민이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성함도 대표님 성함이 김진궁 대표님이신데 전화로 제가 이름을 물어봤을 때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네 뭐 이렇게 좀 오해가 하기도 했었고 하여튼 하는 업무도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는데 대충 들은 이야기로는 슈퍼블로그를 양성을 해서 이렇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기도 하고 아웃소싱 받아서 홍보 같은 것들도 하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또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상품의 가치나 기업의 이미지를 올리는 이런 활동을 하는 재택 그 사업을 꾸준히 이제 생산해내고 연결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같이 일을 한다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재택근무를 하면 첫째는 불안합니다. 집에서 일하는데 계속 일거리를 주나. 두 번째로는 이게 아웃소싱으로 이렇게 뭐 주면 일당 얼마를 주거나 뭐 시간을 정해서 조금만 주거나 그래서 수입이 제대로 보장되나 연속성이 있을 수 있나 언제 잘린지 모른다 이런 불안이 있기도 하고 장점으로는 이제 이동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동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집에 있으니까 좀 미뤘다가 하지 이렇게 하면서 좀 나태해질 수도 있는 그런 스스로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도 되기도 합니다.
저는 재택근무 아웃소싱을 할 때 일이 있을 때 있다가 일이 없다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재택근무가 지속적으로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의 업무를 꾸준히 받아서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벤트식의 그 사업들이 추가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능력이 우리 그 제인민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른 데서는 많은 실패를 하는 걸 봤습니다. 시각장애인들 녹취록, 그 다음에 번역 이런 것들을 하면 그게 지속적으로 일을 못 주거나 그런 일거리를 찾아내지 못해서 연결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도 제가 봐왔었고 또 어떤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고용을 했는데 몸을 균형을 스스로 잡지 못하는 장애인이라서 하루도 몇 번씩 넘어지고 부딪히고 이래서 계속 다쳐서 월급을 주고 할 테니까 집에서 일정량의 일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자르려고 일부러 집에 보냈다가 일단은 집에 보냈다가 나중에 자를 것이다 이러면서 추구도 나오겠다고 버티고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봤었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공적으로 하려면 첫째는 일거리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나 시스템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잘 돼 있는가. 집에서도 하지만 출근해서 하는 것처럼 일 처리가 되고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관리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야 되니까 굉장히 그 기술이나 이 프로그램 개발이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민원 처리가 잘못됐을 때 시정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장애인 어떤 역량 강화나 매뉴얼, 업무 매뉴얼 같은 것도 잘 개발돼야 되지만 사후 처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스템을 잘 갖춰주고 그랬을 때 남한테 왔을 때 우리 회사 경력은 이렇고 그 다음에 우리 실적은 이렇고 그 다음에 우리 시스템은 이 정도로 믿을만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아웃소싱 받을 때도 전문적으로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어떤 홍보하기 위한 것이 반드시 이렇게 블로그만 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벤트 뭐 행사도 같이 하면서 블로그도 같이 겸하고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아웃소싱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웃소싱하는 재택근무만이 아니라 다른 일까지 같이 하거나 어떤 다른 회사와 협력하면서 나누어서 하거나 뭐 이런 형태들도 같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종합적이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돈이 들어가고 투자해야 될 것도 많고 이렇게 어려운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재택근무를 관련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택근무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114 안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공항의 그 항공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그 콜센터 이런 데 나와서 많이 근무를 했는데 요즘은 집에서 하면서도 프로그램이 그 이런 전화를 하면 각자 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해서 이렇게 분배되도록 하는 이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재택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 경비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오작동 되거나 이러면 여기 출동하는 사람한테 연락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요즘은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재택근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워낙 앱에서 여러 가지 뭐 각종 배달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거기에 이렇게 에러가 없는지 확인하고 배달이 잘 됐는지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포인트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관리 같은 것도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신문사 몇 군데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발달장애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을 만들자. 그래서 접근성을 높여보자. 그래서 신문을 만들고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을 발달장애인 재택근무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단도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 비서로 해서 집에 사무실에 혼자 있는데 직원을 두기에는 부담스럽고 이럴 때는 개인 비서가 대신 전화를 돌려놓고 자기 볼일을 보면 받아서 메모하고 뭐 일정 관리도 해주고 비서 역할을 원격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잠을 자는데 알람 틀어놓고 자면은 자다가 꺼버리고 이러면은 책임 못 지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이렇게 확인해주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번역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녹취록을 또 풀어서 써주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웹접근성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상담이나 대화 같은 것들, 그다음에 PPT 자료 같은 거 만들면 이 그래픽으로 좀 더 멋있게 잘 만들고 완성도를 높이고 이런 것들도 일을 받아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뭐 보험 같은 것도 전부 다 전화 ARS로 해갖고 뭐 무슨 생명인데요, 그리고 뭐 회원가입만 해놓으면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재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즘 법적으로 의무화된 그런 교육들이 많아서 원격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학사 관리도 해주고 뭐 하는 것처럼 원격 교육에서도 그런 관리를 해주는 것들도 재택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홀로 있는 사람들이 안전관리 같은 것들 해주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무점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자료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요즘 뭐 장애인 바우처처럼 택시 회사들도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모든 회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전화번호 하나가 통일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 군데가 전화가 이렇게 걸면 한쪽에 전화가 몰아서 가지 않도록 분배를 하는 프로그램이 분배를 해서 재택근무에서 받아서 일 처리하고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세무 상담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아이템들이 재택근무로 가능할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하려면 장애인들에게 대한 재택 인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수입이 보장된다는 그런 증명도 해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거리를 꾸준하게 하고 시스템도 갖추고 계속 인사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 고객들의 불만족이 있는 사후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역량하기 위한 교육을 출제하고, 이런 것들이 를 해주는 그런 관리하는 회사가 있어야 재택근무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 회사의 그의 출연과 그런 회사의 관리는 굉장히 필수적이지 않을까. 그런 회사가 선도해서 하면서 장애인도 우리가 홈쇼핑에서 억대의 이렇게 아나운서들 뭐 저기 나오는 것처럼 슈퍼블로그의 장애인들이 재택근무하면서 몇 억대 연봉이 나왔다, 이런 사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너무 우리가 요새 인터넷 방송이 워낙 이렇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도토리 많이 받으려고 과잉 행동하는 것처럼 블로그도 이렇게 질적으로 오히려 과잉하는 사태는 없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교육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이런 도전과 그런 시도가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될 것이고, 우리 장애도 참여해야 되지만 뭐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어야 되겠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주는데 출근부가 없으면 뭐 재택근무는 제대로 관리를 했는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돈 못 주겠는데요, 이런다 그러면 재택근무가 발전하겠는가. 그래서 재택근무 형태에 대한 지원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의 직업 문제에 고민을 하시면서 또한 이러한 내용을 자립생활과 접목시켜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신 굿잡 자립생활센터의 김재익 소장님 오셨습니다. 주제 발표하신 이달엽 교수님의 주제 발표문과 연설을 잘 들었고요. 되게 감사하게 많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어저께 서울시에서 중증장애 인턴제를 모집한다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전액이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지체장애인 3급인데 중증이 아니라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장애인 단체조차 시험을 못하는 역차별 현상까지도 봤습니다. 이 장애인 고용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돈을 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삼성은 분명히 돈을 내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고용 안 하고 돈으로 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아예 대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싶어서 작년 한 해 동안 그 장약을 가지고 딴 강사분을 모시고 10회를 모 대학에 찾아가서 장약을 강의를 하는데 장인 한 명 딱 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hir채만 타면 기업이 치고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업 힘들 뿐만 아니라 중증이 아니면 다른 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하면 고용촉진공단 내부에서 작년에 아까 이달리님이 말씀대로 수급자로 다 남으려고 하고 예? 중증, 경증 아예 고용인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돈이 이제 또 모이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장애인 부모들과 장애인 단체들이 3달 전부터 고용공단을 정거 지금 며칠 전에 풀었는데 티구 무상하고 풀었습니다. 이 현상들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아무리 민주화 정권이 들어섰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조차 장애인에 대한 고용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아예 독재 정권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돼도 되지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인이 고용되든 안 되든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몇몇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가 자체의 잘못되고요, 장애인 단체의 잘못되고요, 기업에 하는 고용공단의 기술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을 찾다가 지금 GPI하고 재민하고 재택고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택고용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보면 보호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택고용이 즉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고용 유형에 한 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재택고용이 조금 지원은 조금 나오나 재택고용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반적 구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 이런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업이 아무리 장애인을 재택고용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규제발표문에 보는 이달주 교수님의 글을 보면 재택고용 필요성에 대해서 쫙 적어놨습니다. 제가 인용을 했지만 하나하나 다 진짜 재택고용 필요성에 대해서 다 적어놨거든요. 또 제 5차 나는 지금 제 4차 산업을 넘어서 5차를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이 끝나고 나면 30년 뒤에는 5차 산업이 온답니다. 5차는 어떤 게 오느냐, 딱 이 정파만 가지고 의사소통이 되는 거랍니다. 그러면 내성마비 말 못하는 의료장님 내성마비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저는 충분히 이 재택고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 경험에 의하면 제가 강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적어놨지만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실컷 아가씨하고 통화를 했어요. 하고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금방 아가씨하고 통화한 사람이 경남 진주에 있는 재택고용하는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럼 나는 강남에다 강남으로 전화를 했는데 이게 강남의 아이다 다 알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 뭡니까 텔레비 그게 그
스카이프도 있고 해갖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남에서 전화를 내 전화를 받아가지고 사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소통이 된 겁니다. 이게 대통령의 매력이었죠. 내가 봤을 때 이게 큰 효과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사실 아까 그 미국에서 고용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에서는 인도 사람을 영어를 잘 쓰기 때문에 재택고용으로 쓰고 있다 하거든요. 이거는 거리와 시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호작업장을 하는 근로작업시설을 하는 이유가 접근성 문제로 근로작업시설을 하거든요. 그러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택고용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사실 내가 그래서 많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거두기 위해서 의무경제를 하는 일. 장애는 고용시키기 의무경제를 하는 일. 우리는 그거로 돼 있죠. 돈을 거두기 위해서 의무경제를 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지금 돈은 아까 교수님한테 8,600억이 남고 있어요. 저금하고 있다고요. 72%를 지금 의무고용제로 부담금 거두는 돈으로 저금을 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기업은 기업대로 어렵게 만들고 장애인은 경쟁이 또 고용되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재택고용 이야기하기 전에 한 두 가지만 제안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경증장애 1급, 2급, 4급, 5급, 6급 경증장애는 의무고용제를 폐지하고 차별금지법으로 장애인을 영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을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요 휠체어 타고요. 이분은 취업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개발에 취업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휠체어 타면요 일반 기업에 취업 거의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경쟁장애는 할당제를 하지 말고 미국처럼 영국처럼 뉴질랜드처럼 의무고용제를 하고 중증장애만 할당제를 하되 중증장애인에게 하되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는 지원고용 체계를 강한 체계로 통합고용을 나오고 신체적 손상이 심한 장애인에게는 재택고용으로 해서 1,000만 명 이상을 고용을 시켜보자는. 왜? 지금 고용공단 논문을 보면요, 고용공단에서도 어떤 문제를 제기하느냐, 일할 장애인이 없다. 어디서 뽑아야 되느냐. 아까 교수님 말한 대로 수급자들을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합니다. 그럼 수급자 문제 문제입니까? 생계급여가 문제 아닙니다. 아까 건강권 이야기했죠. 의료비 때문에 안 해요. 나도 의료비 엄청 들어가거든요. 예? 의료비 부분을 그래서 내가 고용노동부에 고급 가능한 이 말했어요. 중증들에게는 의료비를 국가에서 좀 많이라도 50%라도 불라. 그러면 수급자도 일할 수 있다. 수급, 그러니까 고용공단 내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 일 안 하는 수급자 50%가 충분히 일할 수 있답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의료비 때문에. 아니, 의료비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재택고용을 가능해야 할까라는 다양한 자료들을 정부 제공을 또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거, 예?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해야만
사실은 발달장애는 발달장애 나름대로 고용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신체적 장애는 실제 있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무조건 쳐들어가서 요구하는 거는 장애인 당사자로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연금을 요구해야 될 부분을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정부가 나서게끔 GPI는 운동하고 GPI는 조직체를 만들어서 장애인 고용을 해도 운동을 해야 돼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GPI가. 두 번째로 전문가들은 지원해 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 모여가 있는데 전문가들 장애인의 고용에 대해 지원해야 되고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게끔 여건 조성을 전문가와 기업의 실무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TF가 저는 구성되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정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와 기업이 함께 손을 잡고 정부가 안 하니까 함께 손을 잡고 재택고용, 즉 지적 아니 신체적 장애인이면 재택고용. 그러면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는 지원고용을 5년 이상 지금 3조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말도 안 5년에서 평생 할 수 있다면 평생까지 생각해 줘서 고용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는가를 우리는 합리적으로 대책을 세울 지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